뉴스탑10이 선정한 1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위, 종편 출연 고민만 2년 반. 이 문재인 의원 얘기인데 박지원 의원이 이 지적을 했군요. 7위, 이 와중에 또 분당설, 야당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후보 합동 연설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순에서 열리고 있고 잠시 후 30분 뒤면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은 레이스의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바로 오늘 광주인데 3일 전에 두 후보가 이 광주 TV 토론회에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문 후보는 아무런 당무 경험이 없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느냐?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 만듭니까? 대통령 후보가 책임도 안 지고 2년 반간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박지원 후보님은 우리 당의 호남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 의원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현재 판사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현재 판세 문재인 의원이 확실히 우위입니까? 네. 처음에는 문재인 의원이 뭐 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압승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 중반전으로 접어든 지금은 해봐야 될 것 같다. 해봐야 될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선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선전함에도 불구하고 흥행인 제자리고 공방만 치열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앞으로 그러면은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서로가 공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반격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얘기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두 번 다 선거가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공천권도 함께 행사를 했고요. 예. 또 대선에는 직접 대선 후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뽑아야 이기는 선거가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지금 생략됐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도 비판을 하고 또 국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다 졌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당대표가 되면은 갑자기 이기는 정당이 될 거냐?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 지도부를 뽑을 때 바로 원내대표로 담합을 했습니다. 네, 이박 담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박지원 의원은 원내대표가 돼서 권력을 분산하는 구조가 됐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친노와 손을 잡고 원내대표를 했는데 왜 지금은 친노를 때리느냐.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역시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일단 과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2년 반 동안 종편 출연만 갖고 좌고우면했다. 첫 번째 비판했고 두 번째는 난데없이 글쎄요 난데없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신장 투석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 공방부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께서 민정수석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민정수석 때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남북관계는 깨졌고 김대중 대통령은 투석을 했고 저는 눈수술 등 13번의 전신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는지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저 얘기는 좀 역사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수진 차장. 어쨌든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싸우자는 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민들은. 저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문재인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의 대결은 김대중 정부 대 노무현 정부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발언을 한 곳, 바로 광주라는 곳에 좀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부터 변함없이 지지해줬던 곳.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적 기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대북송금 특검 얘기를 한 겁니다. 2003년이었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의원은 민정수석 내정자가 됐고 또 민정수석이 되면서 대북송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투석됐고요. 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저 부분을 건드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또 장기간 복역을 했고 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요. 예. 이 박지원 의원이 광주기 때문에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던 옛 민주당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을 한 측면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 내일은 전북 지역에서 그 합동 토론회가 있는데요. 예. 내일도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떤 것이 쟁점이 돼서 서로 공방을 하고 주고받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야당의 심장에서 이 칼싸움이 치열한데 조수진 차장. 그런데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사람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당대회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 광주와 전남의 합동연설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네, 명분은 문병호 의원,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문병호 의원을 지원하겠다.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대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리 차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광주라는 곳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대세론을 이끌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야권 대선 후보직을 놓고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렇게 겨루면서 계속 그 여론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의원이 직접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이 상황에서 광주를 직접 갔기 때문에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조금 이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같이 지켜볼 텐데 이 안철수 의원이 요즘 조금 약진을 해서 차기 대권 후자 선호도 지금 지지율을 보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쭉 볼게요. 이 여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 상당히 자중질환하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개인 평가, 개인 성적들은 좋아서 차기 대권 후자 선호도 1, 2, 3위가 모두 야권 인사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앞서서 안철수 의원이 12% 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보니까. 저기도 아까 콘크리트 지지로 그랬는데, 예. 콘크리트가 있는지. 그래서 우선 이 대선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잠룡들이라 그러죠. 앞으로 이제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지지도는 보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언론에 많이 나와야 된다.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 많이 돼야 된다. 우선 뭐 잘 됐든 못 됐든. 두 번째가 좀 신비해야 된다. 천상에서 아직 지상으로 안 내려와서 옛날 고건 총리라든가 지금 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야권에서 전당대회 하지만 계속 떠드는 게 야권의 전당대회 이야기 외에는 지금 정치 이슈가 오히려 한나라당은 대권 이야기는 새누리당이죠? 예. 예. 새누리당은 대권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문건 사건으로 지금 내분이 벌어져 하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는 지금 떠오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잠룡 지지도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비스럽고 일단 여당에서 이렇다 할 이슈 선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저한테 이제 들어왔습니다. 바로 같이 볼까요? 예, 이겁니다. 예, 지금 보면 어쨌든 1, 2, 3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위가 신비감이 있는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셨고 언론의 노출이 문재인 의원과 많이 되면서 했는데 자 때마침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군요. 조수진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바닥인데 네거티브만 있고 비전은 없어 무슨 돈으로 순회 경선을 하는 건지 이거 혹시 혈세 국고보조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이 여당도 야당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순회 경선을 하죠. 합동 토론회도 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한 달에 2,000원,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당비를 내는 거는 실질적으로 당 운영에 그다지 큰 몫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순회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일단- 정당이 좀 더 비전 그리고 네. 미래를 얘기해달라는 그런 당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이 우리 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청자 질문까지 있었는데,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겁니다.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 이 조수진 차장에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친논이 비논이 싸우는 것보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처럼 자기 노선에 맞는 정당 만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국민적 지지를 더 받고 야당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 셈법이 복잡할 텐데 이게 딱 표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물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마음은 다들 그렇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는 나가고 싶다. 차라리. 예. 그런데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어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면 전국 단위 선거, 총선이 있어야 되고 대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는 4월 재보궐선거 3곳 외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계속 친노 정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색채를 가진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 어떤 신당의 인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뛰쳐나갈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뭐 친노가 싫다 이거는 명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총선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또 새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명분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6월부터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어떤 신당으로 나가야 된다는 원심력은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은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지인하고 인물과 있고 명분이 생기면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는 듯한 야당의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